맨 오른쪽은 존 모트의 오른팔인 플래처 브록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한국에 있어서의 시민운동을 지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910년대 한국에서 시민운동을 그냥 엄청나게 지원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에 두 명 헐버트나 우남 이승만은 1910년, 1911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한국의 그 시민운동에서 그러니까 그때 뭐 시민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운동이죠. 일종의. 국민운동에서 아주 획을 긋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획을 긋는 사건의 주역은 미국 쪽에서는 헐버트, 한국인 중에서는 우남 이승만이고 뒤에 그걸 배경으로 딱 서포트한 미국 쪽의 시민운동가들이 존 모트하고 플래처 브록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면면을 보면 일단 순수 민간인이고요. 그러니까 태평양의 이쪽 한국 사이드든 미국 사이드든 당대 최상의 인재들이에요. 존 모트 나중에 미국 시민운동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그 다음에 1947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리고 헐버트 같은 사람 보면 인문학, 지리, 역사, 언어를 아주 그 해박하게 꿰뚫고 있는 선교사고요. 그러니까 이런 멤버들이 짜여서 말하자면은 대한민국의 그 한미 동맹을 이제 제대로 이제 불러일으킨 거죠. 이제 초기에 민간 차원에서. 이걸 한번 좀 자세히 보죠. 이제 우남이 제가 이제 보면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박사학위 논문이 제목이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의미는 뭐냐면 미국에 의해서 확립된 중립성의 원칙이라는 그런 글자 그대로는 그 뜻인데 의역을 하면 뭐냐면 항행의 자유 원칙이 어떻게 미국에 의해서 확립되어 왔는가예요. 항행의 자유 하면 갑자기 머리털 확 곤두쓰죠. 맞죠? 생각구 열도 그 다음에 난사군도에서 중국이 여기는 우리 바다야. 그러니까 그 앞에 필리핀 앞바다까지 거기는 우리 바다야. 여기 뭐 배 못 다녀. 이러고서 지금 막 그 섬에다가 콩그리 모갖고 자기 섬이라고 주장하고 거기다가 미사일 갖다 놓고 난리 부리니까 미국 군함이 쇽쇽쇽 다니잖아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한 달 전에는 중국이랑 그 미국 구축함이랑 40m 정도까지 근접해서 충돌 사고 날 뻔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 그 퇴역 해군 제독이라는 자들 이런 자들은 뻑하면 나와가지고 미국 항공모함을 격추시켜서 완방에 10,000명씩 바다에 수장시켜야 된다. 지금 당장 그래야 된다. 이따위 소리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행의 자유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항행의 자유는 Freedom of Navigation은 미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지켜온 또는 확립시켜온 원칙입니다. 이거를 딱 주목을 한 거예요. 1910년 우남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게 참 우남이 희한한 사람인 게 1910년 박사학위 논문에서 항행의 자유가 미국에 의해 어떻게 확립되어 왔는가를 밝혔는데 그것 때문에 1917년에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요. 또한 1941년 초여름에 우남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책에서. 그게 Japan Inside Out이라는 책이죠. 일본 내막기. 거기서 미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본의 도발에 의해서 미국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과 태평양 양쪽에 걸쳐서 말려 들어가게 될 거고 미국이 말려 들어가면 그때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될 거고 그때 승리로 이끌고 나면 한반도를 독립시켜 주는 것이 국제평화를 위해서 좋다. 이런 내용의 책을 써요. 근데 그 내용의 뒷받침은 뭐가 뒷받침되어 있냐면 전체주의 일본 군국주의, 그러니까 전체주의적 일본 군국주의의 호전성과 국민심리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일본 내막기라는 책이죠. 그 책이 나오고 나서 한 6개월 있다가 진짜 진주만 공습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 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어떻게 논문을 쓰면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을 예언한 논문이 됐고 책을 쓰면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예언한
미국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 만약에 저기 독립운동 때문에 발 동동 구르고 다니지 않고서 계속 베스트셀러만 냈으면요, 지금 뭐 그 어마어마한 책들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글로 쓴 거는 실제로 1904년에 쓴 독립정신은 지금도 우리가 봐도 야, 이런 책이 그때 나왔단 말이야 할 정도의 책이니까. 그러니까 이 저술 세 권이 다 이게 시대의 획을 긋는 저술을 한 거예요. 1904년, 그 다음에 1910년 박사학위 논문, 그 다음에 1941년에 일본 내막기. 대단한 양반이죠. 어쨌거나 이때 이제 프린스턴에서 1910년에 박사를 받고 들어올 때 뒤에서 딱 누가 돈을 딱 대냐면은 미국 최대 갑부 이 겸 자선사업가 중에 한 명인 유대인이에요. 존 워나메이커라는 할배가 뒤에서 천문학적 돈을 대요. 이 존 워나메이커가 아주 유명한 그 아주 뜻있는 독지가예요. 그리고 그걸 딱 뒤에서 시민운동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전체 틀을 잡아준 게 존 머트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존 머트의 오른팔인 플래처 브록만이 한국과 중국의 시민운동 담당 책임자로 와요. 그리고 한국 한반도에서 시민운동, 시민조직 쫙 국민조직 뛰어다니는 건 누구냐? 우남이 딱 이제 그 총책을 하는 거예요. 이제 프린스턴에서 막 박사받은 세계 최고의 인재가. 그러니까 이 논문도 이거 장난 아닌 논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프린스턴 대학 박사 받은 게 1910년 논문인데 제가 그때 구글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남들이 버젓한 책과 논문에서 그 1910년 논문을 인용하는 게 마지막 인용이 1971년까지 이어지더라고요. 60년 지나서도 이어져요. 60년 지나서도. 이런 사람을 두고 뭐 일제의 그 부역자라 그러고 몰아붙이는 핵에 망측한 유튜브 만들어서 100년 전쟁이라고 이름 걸고 사람을 인격살인하고 하여간에요. 대한민국은요. 이 정신과 이 문화가 타락해서 그 아주 지옥과 같이 된 지가 정말 오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910년에 워나메이커의 돈, 모트의 가이드, 플래처 브록만과의 파트너십 이렇게 하고서 우남이 딱 뛰어들어와 갖고 이제 거기 당연히 그때 헐버트 같은 사람이 지도를 해주죠. 헐버트 같은 그 기독교 쪽 인맥이랑 잡고서 만든 조직이 뭐냐? YMCA예요. 그때 그 워나메이커 돈으로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이 다시 크게 지어지거든요. 저기 어디 앞에 저기 서울역 앞에 지금 연세 빌딩 자리요. 연세 세브란스 빌딩 자리. 서울역 앞에 연세 세브란스 빌딩 있죠. 그 자리에. 그리고 그때 워나메이커의 돈으로 빌딩은 안 올렸지만 지금 종로이가 YMCA 자리 터를 잡는 거예요. 그때. 그게 다 워나메이커 돈이에요. 그리고 이 돈 갖고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자립 새마을 학교를 열어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새마을 운동의 효시입니다. 일종의. 여기서 뭐 가르쳤냐. 정치적인 거 하면 잡혀가니까 주로 이 기술교육 같은 것만 해요. 예를 들면 자 제가 조선시대 그 대장장이를 해왔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저한테 조금이라도 현대적 장비와 현대 그 뭐랄까 그 풍로, 화덕 이런 거를 사용하고 현대적 치수, 현대적인 가공 방식의 개념 이것만 조금만 가르쳐주면 저는 바로 일제시대에 들어서서 일반화되기 시작한 현대적인 그런 그걸 하잖아요.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목수도 마찬가지죠. 전통 조선시대 목수의 그 숙련과 노하우를 현대적 문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튜닝을 해주면, 조정을 해주면 현대적 목수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종류의 이 기술 교육을 엄청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약간의 교양, 기본적인 아마 그리고 저것도 들어갔을 거예요. 한글도 가나다 이런 것도 저 그거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선풍적인 조직이 된 거예요. 전국 각지에. 일제가 놔두다 큰일 나갔거든. 그러니까 이 YMCA 조직운동 이게 주로 이제 크리스찬들이 중심이 돼서 했는데 당시 크리스찬의 인구가 아마 크리스찬 전체가 전체 인구의 한 1%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맹렬하게 그 주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체포를 하죠. 근데 이제 YMCA 자체를 못 건드리니까 백오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 그래가지고 체포 당해 년도인 1911년에 한 8명 고문으로 숨지고 대부분이 중형을 받죠. 기본 미니멈이 5년, 6년 이런 중형을 받고 무기징역도 수두룩하고. 이 상태에서 실제 타겟은 누구였냐면 우남이었다고, 우남 이승만. 그러니까 이제 헐버트 같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우남을 바리바리 싸서 미국으로 보내요. 아마 11년 말에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우남은 그때 이제 자기가 학교 다녔을 때 그 총장을 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드로 윌슨이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우남은 우드로 윌슨이 그 1912년에 대통령 선거운동할 때거든요. 대선 후보로 나왔을 텐데. 그래가지고 당선이 되죠. 11월 달에. 그러니까 바로 미국에서 구명운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백오인 사건 관련자들이 거의 대부분 석방돼요. 거의 대부분 석방되고 마지막에 감옥에 남은 게 10명이 채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미국에서 하와이 중심으로 교민사회 조직화를 하죠. 이 과정에서 도산 안창호 계열하고 심각한 충돌이 있죠. 왜냐면 우남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규정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 자리 잡아가는 한국인으로 규정을 하게 되고 이제 안창호 같은 계열은 한국인으로 규정하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거기서부터 아마 크게 차이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국제 감각이 없는 거죠. 도산 안창호 계열이. 그러니까 이제 박용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박용만은 어떤 입장이냐면 하와이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가 무력 집단을 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무력 집단, 그러니까 요즘 용어로 하면 테러 부대 양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국제사회에서 미국에서 그 용납이 되겠어요? 그냥 다 추방이고 다 감옥 가는 거지. 박용만 그 주장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입장이 틀려지니까 박용만 튀어가지고 이제 그 소련 언저리에서 만주 언저리에서 계속 그런 일 하다가 숨지죠. 아마 근데 교민사회 조직화에 성공을 해요. 1910년대 후반에 우남이 하와이에서. 근데 그건 하와이뿐만이 아니라 그 영향은 이미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곳곳에 있는 교민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런 상태에서 1918년에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나옵니다. 근데 민족 자결주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드로 윌슨이 말한 민족 자결주의는요. 전 세계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타겟팅하는 건 발칸. 발칸에서 세르비아에서 그 암살 사건 일어나 가지고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 사건이 일어나서 제1차 세계대전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그 동구권의 그 나라들의 독립, 그러니까 발칸 지역의 독립하고 또 하나는 아랍 지역의 독립이에요. 중동의 독립. 그러니까 그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다 독립하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딱 그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지역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우리가 3.1운동 때 튀어나올 때 이걸 주장함으로써 19년에 말하자면 우드로 윌슨의 그 지정학적으로 발칸과 중동에 국한된 민족 자결주의를 전 세계적 보편적 민족 자결주의로 확대시킨 거예요, 우리가. 3.1운동이.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이 3.1운동 선언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오등이 자에 이렇게 나가는 거. 선언서를 보면 이 문명, 자유무역, 세계질서,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낙관이 깔려 있어요. 1919년 3월 1일 운동 그 선언문에.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낙관이 안 되는 상태예요. 이때가 어느 때냐.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해잖아요. 세계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8년까지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우리는 문명인이야. 우리는 유럽인이야. 우리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운영하는 운명을 타고난 존재야. 이런 기고만장한 그 유럽 중심주의에 찌들어 있던 유럽 문명 국가들끼리 잡아 죽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철학의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이 오스트리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영국에 와서 공부하다가 전쟁 나니까 이제 전선에 가서 싸운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학회에서 만나던 학자들이 동지잖아요. 학문의 세계에선. 서로 편지 주고받고. 학자들이 전쟁에 나서 서로 총부리를 거느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트겐슈타인이 이탈리아 전선인가 어디서 포로가 되죠. 그걸 영국 학자들이 사바사바에서 끄집어내갖고 영국으로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명인들끼리 전쟁이 벌어져 버린 거라서 그 자기 우리는 문명인이야. 우리는 잘난 유럽이냐.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는 운명을 타고났어. 이런 사람들끼리 갑자기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한 전쟁을 벌였거든요. 자기들 기준에서는. 왜 그러냐. 아니 염소가스를 서로 틀었잖아요. 염소가스를 참호해야 되고 폐를 녹이고 눈을 녹이고. 그러니까 이 짓을 해놔갖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세상이 무도덕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전체적으로 무도덕해진 거예요. 도덕고 뭣도 없어지고. 그리고 아무 믿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3.1운동과 같은 문명과 질서와 교역과 자유와 이런 것에 대한 낙관을 피력했다는 게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이거. 그 3.1운동 선언문 좀 고리타분하게 한자 많지만 그런 선언문이 나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거기다가 1917년에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니까 1918년부터 일본과 미국과 영국이 주도가 돼갖고 특히 일본이 주도가 돼서 시베리아 간섭이 일어나요. 시베리아의 반혁명, 혁명에 반대하는 말하자면 국제군이, 다국적군이 출동을 해갖고 그때 일본이 한 8, 9만 명 보낸다고요. 만주에. 다국적군이 출동을 해서 반혁명군, 그러니까 백군을 도와요.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한국인들의 관점에서는. 저기는 혁명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일제의 적이잖아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적의 적이잖아요, 러시아가. 소련이. 공산주의 좋은 거네. 우리 적하고 싸워주는 거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선망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3.1운동에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선언서에. 하나도 없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내내요. 지금 역사학자들은 저 이상한
머리가 꼬여갖고 무슨 공산계 운동이 무슨 독립운동이었던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일제시대 내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번도 공산계가 주도한 적이 없어요. 실제 독립운동은 이 반공 자유민주주의적 성향, 반공 성향, 이른바 민족진영이 주도를 했다고요. 이게 큰 덩치가, 흐름이. 이게 이미 3.1운동 때 틀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3.1운동 때 그런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별로 시덥지 않게 생각하는 쿨한 태도가 언제 이게 확실히 나타나냐. 1920년대 초에 공산주의가 좀 유행할 것 같으니까 우남이 대못을 박아버린다고요. 우남이 대못을 박는데 그 대못을 박는 게 공산주의의 당부당.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공산주의로는 왜 안 되는가. 이런 작은 칼럼에서 딱 5가지 얘기해요. 첫째, 사유재산을 없애면 게을러진다. 둘째, 지식인을 없애면은 그러니까 무식해진다. 셋째,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없어진다. 그다음에 넷째, 비즈니스맨을 없애면, 상공인을 없애면 혁신이 없어진다. 다섯째, 너희 공산주의자들은 세계적으로 다 어느 나라든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을 조국으로 받드는데 소련은 실제 까고 보면 자기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국가일 뿐이다. 착각하지 마. 그게 5번째예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도 지식인들이 이게 그 공산주의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서 다 넘어가던 상태고, 다른 그 식민지 민족들도 전부 공산주의 열풍이 불 때예요. 1920년대, 이때는 초에. 근데 여기서는 이 우남과 같은 거인이 공산주의 안 돼 하고 대못을 질러버린 거예요. 이게 우남이요. 이미 아까 10년 그 YMCA 때, 그때 그 양반 나이 35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존 워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록펠러급의 사람이에요. 당대 부호가. 우리가 록펠러는 잘 알잖아요. 록펠러 정도의 부호라고요. 그 당대. 그 사회적인 신망이, 그 자선 사업의 규모가. 그런데 워너메이커 돈줄을 딱 들고 들어와 갖고 그 다음에 미국 시민운동의 핵심인 존 머트를 딱 뒤에 업고 들어와서 그냥 이 한반도를 휘저으면서 새마을운동, YMC라고 부르는 새마을운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910년에 그 YMCA 운동과 그 다음에 백오인 사건 잡혀 들어간 거 미국으로 간 다음에 다 끄집어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족탈불급의 그냥 1인자예요. 족탈불급 1인자가 어디서 나오냐. 저것 때마다 전부 국가수반으로 세우잖아요. 1919년 그 3.1운동 나오고 나서 뭐 한성정부도 국가수반. 그 다음에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것도 국가수반. 상해임정도 국가수반. 이렇게 되잖아요. 전부 우남을 임시정부에서. 나이로 치면은 그때 뭐야? 44살인데. 자기보다 선배들 수두룩 뻑적한데. 그때 상해임정 처음 만들어질 때 김구는 바디가드 팀장이에요. 그 경무국장인가 뭔가 이렇게 좀 주먹 쓰고 이러니까 그거라고, 이거 어깨. 그러니까 이 족탈불급의 지도자가 이 상해임정, 한성임정, 상해임정 이 2가지예요. 그러니까 통합 상해임정 있고요. 통합되기 전에 상해임정. 제가 말하기로는 통합전 상해임정이에요. 통합전 상해임정, 한성정부, 그 다음에 연해주 정부, 여기가 다 공통으로 국가수반으로 세운 사람이 야,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선언을 한 그 사건이에요. 그게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게. 근데 이러한 관점이 이미 3.1운동 선언서에 나타나 있다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왜 이런 게 벌어졌나 보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뭐를 인정해야 되냐면 초기 민간 한미동맹. 그러니까 1890년부터 그 3.1운동 때까지 그거를
그 맺었던 사람들의 기본 관점이 개인의 소중함. 그러니까 그 독립 정신에도 보면 우남에 지은 독립 정신에도 보면 한 개인의 독립적 정신이 독립국가의 기초고 한 개인의 독립적 정신이 충분히 성숙한 그러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독립해야 되는 거고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독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인간 존엄성, 자유민주주의, 자유무역, 자유세계, 과학과 문명에 대한 낙관, 자조정신 이게 다 그 독립정신에 나오는 거고 이 독립정신이 1904년 독립정신에 나오는 거고 우남이 지은 그 독립정신의 가만 그 세계관이나 관점을 보면 아, 이 최상의 미국 선교사들이 전한 그 현대적 개념을 100% 다 소화한 거구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소화했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내면화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내면화된 힘이 3.1운동으로 튀어나온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내면화 과정, 또 3.1운, 그 다음에 그 중간에 1910년, 11년 그때의 그 YMCA 운동, 그 다음 백오인 사건, 백오인 석방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백오인 사건 후에 8년 후에 3.1운동까지 1년의 과정이라는 건 결국 초기에 민간 차원의 정신 문화 차원의 한미동맹의 어떤 그 성숙 표출 과정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1운동을 한미동맹, 초기 민간 차원, 정신 문화 차원 한미동맹의 작품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경제적 한미동맹, 가트라고 불리는, 그 다음 지금 WTO라고 불리는, 혹은 나중에 군사적 한미동맹,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런 거 이전에 이미 60년 동안 민간 차원의 정신과 문화 차원의 한미동맹이 뿌리를 박았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민국의 비밀이 있어요. 자,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3.1운동에 미친 3.1운동과 그러니까 그 세기 말 세기 초 한미 민간인들의 정신적 동맹에 대하여 뭐 이렇게 이제 논문이 하나 나왔 때가 됐죠. 앞으로 정치 사상이나 한국사 하시는 분들 이런 좋은 연구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좀 이렇게 시야를 넓혀가지고 이제 살펴보고 상상을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